경제 동향에서 우리 사회 문제까지 분석하는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한반도 국제 정세와 사회적 현안, 그리고 우리 이웃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들어보는 단박 인터뷰까지. 함께하는 세상, 오늘은 좀 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네,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른바 나토라 불리는 이 조직이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지난 200년 동안 중립국 지위에 있었던 스웨덴이 헝가리 의회 최종 승인으로 32번째 나토 회원국이 됐는데요. 오늘은 이 나토 현재 상황 최유한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죠. 최유한 시사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자, 우선 이번에 스웨덴이 회원국이 된 상황, 나토 회원국이 된 상황을 전해주시기 전에 나토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나토 아마 많은 분들께서 NATO 어린 시절에 굉장히 또 많이 외웠던 국제 기구 가운데 하나일 건데, 먼저 이게 언제 창설됐고 어떤 기구인지 자세히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이 나토가 1949년에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 12개의 나라가 결성한 군사동맹입니다. 군사동맹이라는 거 유념하세요.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 위치되어 있고 본부가, 원래 이 나토의 목표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공산주의 국가연방의 소비에트의 확장을 막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나토 회원국은 한 국가에 대한 공격을 회원국 전체에 대한 공격을 간주하기 때문에 위기 상황 발생 시 회원국들 함께 군사행동에 나설 수가 있거든요. 원래 군사계획을 조율하고 군사훈련도 시행하죠. 네. 근데 이제 지난 2022년 2월 달에 있었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나토는 회원국들의 안보에 가장 중대하고 직접적 위협이 가해진 상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바로 밀접하게 근접되어 있기 때문에 비상이다라고 한 것이죠. 네. 자, 2024년 현재를 기준으로 나토 회원국이 이번에 가입한 스웨덴을 포함해서 32개 나라라고 하던데 어떠한 국가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럽과 북미에 걸쳐서 31개 나라에서 이번에 스웨덴 포함해서 32개 나라가 나토 회원국이 됐고요. 특히 91년 소련 붕괴 이후 알바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폴란드, 동유럽 국가들의 대거 나토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밀접하게 되어 있긴 하지만 스위스,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이런 나라들은 괜히 붙어 있긴 하지만 나토 회원국은 아닙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련에 대항하는 서방의 군사 동맹이지만 초기에는 이 성격이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심지어 1954년 3월에는 소련이 유럽의 안보에 이바지하고 싶다면서 나토에 가입 신청까지 했었습니다. 이 상황을 이제 나토 회원국들이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게 아니라 또 당시에 회원국들 간의 격론 끝에 반려가 됐는데, 이게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나토에 가입을 신청하게 된 것은 당시에 소련의 악명 높은 지도자, 독재자 스탈린이 사망한 이후에 내부에 치열한 권력 감투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소련 지도부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스탈린 치하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던 이 시절을 벗어나서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 좀 풀자. 그러기 위해서는 서방과 긴장 관계도 풀고, 그동안 군사 말고 등한시했던 농업이나 경업도 양성해서 좀 살만한 나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에 나토에 가입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당시 이후에 소련의 권력 감투가 흐르쇼프가 후계자 자리로 딱 등장하면서 다시 예전에 이 강력한 권력으로 바뀌면서 동유럽 민주화운동 움직임을 탄압하고 군비 증가하는 등 냉전 구조가 더 짙어졌거든요. 네. 그러면서 나토에 대비되는 바르샤바 조약기구라는 것을 창설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폴란드라든지 헝가리라든지 불가리아, 알바니아 이런 나라들이 대거 바르샤바 조약기구로 가입을 해서 나토와 대립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이후에 소련의 붕괴로 인해서 냉전이 종식되고 이 나라들이 동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나토로 갈아타는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난 거죠. 자, 그런데 소련의 당초 이 나토가 만들어진 계기가 소련의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런데 또 세월이 지나면서 소련이 망하면서 그 의미가 좀 퇴색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토 여전히 건재하고 회원국이 더 늘고 있는데 상당히 좀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990년 초에 냉전이 이미 끝났고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91년 7월 1일 공식적 해체까지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냉전이 끝나면서 동독 소멸하고 독일이 통일하고 미국과 소련이 뭐 어떻게 그 약속을 했냐면은 나토의 영역을 1990년 수준에서 확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다만 이걸 명문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후에 나토가 계속 동유럽으로 확장된 겁니다. 당연하죠. 이 뭐 폴란드, 알바니아 뭐 이런 나라들이 다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만큼 더 확장되는 거죠. 이후에 그러면서 3번씩이나 미국이 소련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 않겠다 했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이렇게 확장하려고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빌 클린턴 정부부터 나토 확장론을 급격하게 기웁니다. 그러면서 세대를 이어서 지금까지 계속 확장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은 역사적으로 러시아에 호되게 당한 동유럽 국가들이 더 이상 러시아의 이 팽창주의에 못 살겠다. 그러면서 하여튼 그 끈질기게 나토 문을 두들긴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내부의 갈등을 제대로 조정을 하지 못했어요. 옐친이 제대로 하지 못했거든요. 네. 게다가 독일이 미국에 힘을 실어주면서 나토 동진 정책이 확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09년에는 크로아티아, 알바니아, 2017년에 몬테네그로, 2020년 북마케도니아, 그리고 2024년 핀란드와 올해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면서 확 이게 나토가 예. 동진하게 된 거죠. 러시아 입장에서. 굉장히 커졌는데요. 예. 자, 방금 전에도 우리 평론가님께서 200년 동안 중립국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스웨덴이 이제 헝가리 의회 최종 승인을 얻고 나토 회원국의 일원이 됐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나토 가입에 있어서 헝가리가 굉장히 중요한 뭐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지 왜 헝가리 최종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스웨덴이면 꽤 잘 사는 나라인데요. 이게 이제 네. 그 핀란드하고 스웨덴이 2년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거 보면서 굉장히 충격받았거든요. 아, 예. 핀란드는 러시아와의 겨울 전쟁 1939년에서 여기서 패하면서 10% 넘는 땅을 잃어버렸고요. 스웨덴은 1814년 전쟁을 200년 가까이 중립 노선을 고수하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저렇게 20%씩이나 빼앗기는 거 보면서 안 되겠다. 이거 우리 중립 노선을 바꿔야겠다라고 하면서 나토에 가입하게 된 겁니다. 근데 나토는 원래 헌장상 원칙 지지하고 준수할 능력이 있으면 모든 나라를 다 받는다라는 개방 정책을 선택하고 있는데 문제는 모든 회원국이 그 나라 가입할 거야? 그러면은 가입해도 돼라고 만장일치가 되어 회원국이 가입됩니다. 근데 스웨덴이 핀란드와 같은 시점에 나토에 신청했지만 작년에 스웨덴이 제외된 이유가 뭐냐면 튀르키예하고 헝가리가 반대를 했어요. 네. 튀르키예가 쿠르드족을 테러 단체로 지정했는데 스웨덴이 지지했거든요. 안 된다라고 하고 헝가리도 과거에 어떤 일을 했었냐면은 그러니까 스웨덴이 헝가리 오르반 빅토르 총리가 부정부패가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후퇴 사례다라고 하면서 교육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학생들한테 뿌린 거예요. 이러니까 헝가리가 뿌리 난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다 찬성해도 튀르키예하고 헝가리가 반대하면 만장일치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 스웨덴 총리가 헝가리 방문하면서 이제 소위 사바한 거죠. 좀 봐줘라. 이제 네네. 우리 같이 어깨동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겨우겨우 통과가 된 겁니다. 회원국의 일방에 대한 공격을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서 무력 사용 등 원조를 제공한다. 이게 나토 헌장 5조인데 겨우겨우 5조의 적용을 스웨덴이 받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러시아가 무섭긴 무서운가 봐요. 예, 나토 회원국이 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롭네요. 뭐 한 개 쉽지가 나라만 않습니다. 해도 예. 뭐 반대 입장을 보이면 들어가기 예. 꽤 힘든데요. 자, 결과적으로 이제 헝가리가 이렇게 인준을 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뭐 쉽지만 사실상 뭐 헝가리 내부를 좀 더 들여다보면 집권 여당이 표결을 반대하면서 또 연기가 되기도 하는 그런 우여곡절도 있었죠. 예, 이게 헝가리가 참 이게 사실은 러시아하고도 좀 친하고 EU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스웨덴이 가입한다라고 하니까 야 너네 예전에 우리더러 민주주의 후퇴 국가라고 했지 하면서 목리를 부렸던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지난 2월 5일 날 좀 다 해가지고 합시다 했는데 야당 의원들만 나왔어요. 네. 이 여당이 전체 다 이렇게 거부했다가 나중에
겨우겨우 이렇게 설득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왜냐하면 헝가리의 오르반 총리는 푸틴 대통령의 롤모델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친러 성향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좀 이렇게 잘 좀 처리하려고 하다가 삐끗됐는데 이번에 어떻게 겨우겨우 통과가 된 겁니다. 네. 스웨덴으로선 200년 역사의 중립국 노선을 버리는 것도 어려웠지만 나토 가입하는 것도 천신만고 끝에 진행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스웨덴 입장에서는 살짝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지 그렇죠. 않았을까도 맞습니다. 싶어요. 예, 스웨덴 하면 우리가 선진국으로 유럽의 선진국으로 많이 인식이 돼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자, 어찌됐든 뭐 핀란드도 들어갔죠. 스웨덴도 나토에 가입했죠. 나토의 방어력 상당히 좀 강화됐겠습니다. 힘 좀 실리고요. 맞습니다. 지금 어떤 평가가 나냐면 스웨덴이 이 나토에 가입하면서 이제 러시아 핵잠수함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트해로 이렇게 몰래 공해로 진출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발트해 중앙에 위치한 스웨덴의 고틀란드 섬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점인데 여기 딱 스웨덴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러시아 핵잠수함이 못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웨덴의 첨단 방산업체가 이 발트해 지형에 특화된 전투기, 해군 초계함, 잠수함 이런 것 자체 조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나토가 이를 10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고틀란드 섬을 중심으로 새로운 대러 방어선이 구축되는 겁니다. 예. 이제는 러시아가 여기를 무시하고 몰래 핵잠수함 지나가고 이런 짓을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전략적 가치가 큰 섬, 네. 고틀란드 섬을 스웨덴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올 11월에 미국의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보 무임승차론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국내 총세, 그 나라의 국내 총세나 2%에 못 미치는 회원국은 집단 방위 대상에서 제외하겠다. 이거 완전히 나토를 뒤집어 엎겠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패권국 지위를 유지하는데 나토가 기여한 게 뭐가 있냐? 트럼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미국의 이익이 되면은 다 자기 편이고 이익이 안 된다? 적이야.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올 11월 대선에 대해서 지금 나토가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뭐 트럼프는 전체 GDP의 2% 정도를 방위비로 쓰지 않는 나라는 다 제외하자. 뭐 이런 논리인 것 그렇죠. 같은데요. 이게 뭐 2% 이상을 쓰는 곳이 11곳밖에 되지 않은 이런 상황인데. 예. 자, 어찌됐든 이 국면에서 이 상황에서 러시아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까? 푸틴도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관구, 일종의 군사지역인데 14년 전에 폐지했었는데 이 군관구, 군사지역을 부활시켰습니다. 모스크바 군관구, 레닌그라드 군관구. 그래서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 기존 군사조직을 정비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그대로 했습니다. 예. 그럼 이건 또 어떤 의미냐면 우크라이나 영토를 모두 러시아 연방을 완전히 흡수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푸틴의 포석의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군사작전에 대한 통제가 강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나토와의 대규모 재래식 전쟁 가능성에 대비한다. 네. 언제든지 러시아는 나토와 전쟁 벌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참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자, 이번에 화제 한번 돌려보죠. 우크라이나 전쟁 좀 요즘에 소식이 뜸한 것 같은데요. 예.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 현재 제공하고 있는 무기 수량 어느 정도 됩니까? 나토의 이름으로 무기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네. 각각 개별 각각의 회원국 나라에서 예를 하는 들어서 거고요. 예, 미국, 영국, 독일, 튀르키예 여기에서 뭐 대전차 무기니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니 뭐 미국과 영국은 장거리 미사일도 보냈다라고 하고요. 또 나토 미국은 이제 F-16 같은 전투기 조종하고 네덜란드는 18대 지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러시아와 나토국이 직접적인 충돌을 일으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군대를 보내거나 공군을 동원해서 막 상공 비행 금지 설정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지 않는데 네. 일단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시지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유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